안녕하세요. 소소한 행복으로 성공적인 인생 만들기 소행성인의 오리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한 주 동안 잘 보내셨나요? 지난주 한 주는 위드 코로나가 시작되는 한 주였죠. 여러분들 많이 해방감을 느끼셨을 거예요. 밖에 나가보니 마치 코로나 이전 마스크만 안 썼으면은 코로나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한편으로 걱정되는 거는 갑자기 1000명 이상이 확진자가 확 늘어갔고 한편은 또 걱정도 되더라고요. 아무튼 여러분들 이 코로나 이 위기 잘 극복하시려면은 그 방역 수칙 잘 지켜주시고 한 분 한 분이 나 먼저라는 생각 항상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13강 세상에 이런 일도 그 첫 번째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릴 때 어머니 얘기로는 제가 너무 관심이 많은 탓에 어딜 데려가면 한 4살인가 5살 때쯤인가 그럴 거예요. 데리고 다닐 때마다 엄마 이건 뭐야? 엄마 이건 뭐야? 항상 그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 그러고요. 어머니 귀찮을 정도로 물었지만은 다행히 어머니는 그거를 귀찮아하시진 않으시고 다 일일이 대답해 주셨다고 합니다. 어릴 때 제가 항상 호기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새로운 거에 대한 설렘도 많고 두려움보다는 설레임이 더 많았겠죠? 그래서 그런지 제가 이 실명을 하고도 그 무슨 일을 할 때도 두려움보다는 설레임이 더 앞섰던 것 같아요. 저는 이 백화점생을 하면서 이제 쇼파를 계속 팔았잖아요. 어느 순간 이 카페트, 옆에 코너 매장에 카페트를 파는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그게 너무 호기심이 많았어요. 카페트라는 게 우리가 보통 집 안에 바닥을 깔아주는 그 역할을 하잖아요. 충격도 방지가 되지만은 왠지 깔아놓으면 그 편안함, 이게 더 쇼파도 그렇죠. 거실에 쇼파 하나 갖다 놓으면 그 앉아있으면 그 편안함을 느끼듯이 카페트도 뭔가 편안함을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호기심이 많은 탓에 한번 카페트 판매를 해볼까? 라는 생각에 쇼파 일을 그만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그분들한테 사실 쇼파에 흥미가 떨어졌어요. 이렇게 얘기는 못하고 카페트라는 걸 배워보고 싶으니까 다른 한번 직업을 찾아보고 싶습니다. 라는 이 제의를 했지만 거기서 만류를 했죠. 워낙 판매를 잘하고 매출이 많았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그 쇼파 판매를 그만두고 카페트 업체에 그 입사를 하게 돼요. 뭐 입사하는 거야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제가 이제 주위에 다 소문이 났기 때문에 판매 하나는 그 손꼽을 정도로 잘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판매하는 거에 다 비슷하고 그 상품에 대한 지식은 팜플렛을 보고 그 또 지식을 쌓게 되니까 판매하는 건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카페트 판매를 하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보통 여름에는 돗자리를 많이 깔죠. 대자리나 등자리를 많이 깔지만은 대부분이 카페트를 많이 깔아놓는 계절이 많았어요. 근데 이 카페트가 여러분들 보시기에 이제 평수가 다양해요. 한 평부터 해갖고 3.5평까지 있어요. 그리고 종류도 다양하고요. 합성쓰니까 그러니까 폴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순모, 그 다음에 실크 이렇게 보통 많이 팔리는 게 이 세 가지예요. 근데 이게 보통 카페트 같은 경우는 가장 손이 많이 가요. 카페트 같은 거 보통 이제 매대가 한 20, 30cm의 매대에다 2, 30cm 되는 매대 위에다 카페트를 한 장씩 까는데 보통 까는데 50장에서 100장 사이를 이렇게 쌓아서 올립니다. 한 장 한 장 펴서 옆에 열하고 횡과 열을 딱 맞춰서 이렇게 높이가 쌓여. 제가 서 있으면 제 허리 정도, 그러니까 1m 정도에서 1m 20 정도의 높이로 이렇게 쌉니다. 가장 아래에 있는 카페트는 가장 평수가 큰 거, 3.5평, 그 다음에 3평, 그 다음에 2.5평, 2평, 그 다음에 1.5평, 1평, 5평짜리는 없어요, 카페트는. 이렇게 위에서 순서대로 이렇게 쌓아 놓아요. 그러면 손님이 한 분 한 분 오실 때마다 한 장씩 위에 거부터 몇 평짜리를 보시느냐 물어보고 한 장씩 이렇게 열어드립니다. 근데 이 카페트 보면은요, 합성 수지로 폴리로 만든 거는요, 먼지가 좀 덜 나요. 가장 먼지가 많이 나는 거는 순모예요. 또 순모는 가장 무겁습니다. 가장 가벼운 거 치면은 합성 폴리죠, 폴리. 그 다음에
그 중간 무게 사이즈는 실크예요. 근데 실크는 너무 작은 사이즈 평수는 없어요. 보통 기본이 이제 2평에서 3평. 가장 여기서 비싼 거는 실크예요. 폴리 같은 경우는 벨기에산이나 중국산이 많아요. 그 다음에 순모는 이제 양털로 짜거든요. 이거는 대부분 순모는 기계보다는 이 수작업이 들어가요. 하나하나 이렇게 짠다 그러더라고요. 두께도 꽤 두꺼워요. 이 정도면 한 3, 4cm? 그러니까 폴리 같은 경우는 두께가 1cm 내외예요. 실크는 더 얇아요. 근데 순모는 보통 3, 4cm 두께가 두꺼워요. 그러니까 충격 흡수는 되지만은 이게 단점이 뭐냐면은 먼지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먼지가 아니라 그냥 털이에요. 양털. 그래서 폴리나 실크는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쓸어요. 이렇게 쓸다 보면은 실크는 하나도 나오는 게 없어요. 먼지나. 비단이기 때문에 실크가. 하지만 이제 합성수지도 이렇게 하면 별로 안 나와요, 먼지는. 근데 순모 같은 경우는 손으로 한번 쓱쓱 이렇게 쓸잖아요. 그럼 먼지가 한 뭉탱이 나와요. 근데 이게 천연이기 때문에 라이터로 살짝 이렇게 그을려보면요. 머리카락 탄 냄새. 그런 냄새가 나요. 이제 폴리 같은 경우는 잘 안 타지만은 녹아버리죠. 이게 인조 그 털이기 때문에. 근데 이 순모 같은 경우가 순모도 그렇지만 실크도 그렇고 순모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중국산이 많아요. 중국산이. 근데 이게 중국산이 보통 가격이 최소 50만 원대에서 100만 원, 뭐 150만 원, 200만 원대까지 이렇게 나와요. 폴리는 싸요. 비싸봤자 뭐 평소에 따른 다 틀리지만 기본 한 3, 40만 원. 그리고 가장 비싼 건 실크예요. 실크는 기본이 한 평짜리가 100만 원이 넘어가요. 제가 가장 비싼 거 본 게 500만 원이 넘는 실크를 봤어요. 그 실크는요, 보통 이렇게 바닥에 까는 것보다 그 부잣집들 이렇게 주택이나 이런 데 가면은요, 대부분이 벽에 한 평짜리는 벽에 이렇게 쫙 걸어놔요. 그러면 그게 굉장히, 대부분이 실크는 모양들이 실크든 순모든 그 다음에 폴리든 그림이 다 안에 꼭 그림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게 벽화처럼 이렇게 딱 걸어놓으면 벽에다 걸어놓으면 그 모양이 굉장히 보기 좋습니다. 근데 실크는 보통 많이 생산하는데 페르시아산을 많이 선호해요. 거기서는 어린애들 있죠. 여자애들이 많이 이걸 만들어요. 어린애들이 그거 하나를 짜는데 10년 이상이 걸립니다. 10년 이상이 걸려갖고 그거 한두 개 짜서 시집갈 미천을 마련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만큼 비싸요. 걔네들은 이제 우리나라하고 물가 자체가 훨씬 낮기 때문에 그거 한두 장 짜면은 시집을 갈 정도예요. 그래서 그 페르시아 그 카페트는 한 장 이렇게 짜는데 애들이 한 최소 5년에서 10년 걸린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건 대부분 수입. 우리나라에서도 뭐 그때 당시는 제일모직이라는 데서 이렇게 폴리 같은 경우는 제일모직에서 이렇게 기계식으로 다 짜서 나오는 게 있는데 우리나라 국산은 사실 비싸요. 비싸기 때문에 가격대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 이상 갑니다. 어쨌든 이렇게 카페트를 이렇게 판매를 하는데 가장 힘든 거는 손님들이 가장 밑에 있는 것까지 3평짜리나 3.5평짜리 보려면요. 50장이 넘는 카페트를 하나하나씩 이렇게 넘겨서 그 밑에 걸 보여드려야 돼요. 사시면은 다행인데 그나마 평수 높은 거는 가격대라도 높으니까 괜찮아요. 근데 안 사시면은 그걸 다시 원상태로 내서 그 열하고 횡을 다 맞춰서 똑바로 해놔야 돼요. 근데 그거보다 더 힘든 게 있어요. 카페트도 행사를 띠대요. 행사하게 되면은 매대를 기본 고정 매장은 기존의 고정 매장은 매대 하나로 하지만은 행사 매장은 매대 고정하고 틀리게 매대 2개를 줍니다. 그럼 2개에서 3개 업체가 와서 그거를 까는데 이게 한번 2개 매대를 깔려면 최소 200장을 갖고 와야 돼. 최소. 못 가져와도. 그래야지 그걸 높이 쌓아놓고 판매를 하거든요. 이게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매장 이동이나 행사 시작할 때는요. 폐점하고가 가장 전쟁이에요. 근데 가구나 이런 거는 해봤자 5세트나 6세트로 이렇게 올라오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안 걸려요. 근데 카페트는 보통 몇백 장씩 갖고 오다 보니까 화물용으로 이용하기도 또 불편해요. 행사 한번 하면은 한 매장, 화물용은 하나예요.
근데 여러 매장이 하다 보니까 전쟁이에요. 거기서도 내 물건 먼저 집어넣으려고 그 전쟁하다 보니까 카페트는 다 일일이 매고 거의 매고. 근데 이제 폴리 같은 경우는 가벼워서 상관이 없는데 가장 무거운 게 순모예요. 순모를 하나 말면요 최소 10kg 가까이 갑니다. 그럼 10kg 가까이 간 걸 2개 이상은 어깨에다 메고 3평짜리는 10kg, 15kg 넘어가요. 그런 걸 2개씩 메고 올라가야 돼요. 실크도 작은 평수보다는 큰 평수가 많아요. 그럼 큰 평수도 2개, 3개를 메고 가면은 거의 20kg가 넘어가요. 이런 거를 계단으로 어깨에다 메고 계속 올라가야 돼요. 그 5층, 보통 행사장은 5층에 있다고 그랬죠. 지하에서 5층까지 오르락 하면은 본사에서 파견이 나와도 4-5명이 해도 시간이 기본 2-3시간, 3시간, 4시간 걸려요. 이게 더 힘든 게 뭐냐면은 행사 기간에 매장 이동이라고 또 해보면은 그 매대 밑에 바퀴가 달려있는데 그런 매대가 아니에요. 그냥 박스 매대예요. 나무. 그렇기 때문에 일일이 하나하나 말아서 끈으로 일일이 하나씩 다 묶어요. 얇은 폴리 같은 경우는요, 2장씩 묶어요. 그래야지 속도가 빨리 나기 때문에. 하지만 순모나 실크는 상처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상처가 나면 상품성이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한 장 한 장 이렇게 말아요. 그 다음에 끈도 양쪽으로 하나씩 묶고 그거를 옮긴 다음에 또 다시 처음부터 깔고 이 작업을 반복을 해야 됩니다. 어떨 때는 이제 행사가 끝나잖아요. 그러면 이게 물건을 가지고 또 엘리베이터를 못 타는 거예요. 그러면 들고 계단을 내려가다 보면 이게 어깨에다 메고 나면 이게 길이가 보통 3m, 보통 폭이 2m 이상이에요. 2m, 2m 50 이렇게 가는데 어깨에다 메고 가다 보면요. 출렁출렁해요. 이 양쪽 반동 때문에. 그럼 계단으로 내려가다 보면 그래서 발목을 삐끗하는 경우도 자주 생깁니다. 그럴 땐 발목이 부어요. 순간. 그럼 제대로 치료도 못하고 계속 매장 이동을 해야 돼요. 그러고 나면 발목 다음날 아파서 한의원 가서 치료받고. 그래서 그런지 제가 지금 오른쪽 발목 같은 경우는 자주 뼈요. 습관성 탈구라 그러더라고요. 한번 삐었을 때 제대로 치료를 안 하면은 반복해서 여기가 삔다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이런 생활을 하다가 이제 카페트 시절이 지나잖아요. 그때 이제 또 대자리 시대가 돌아옵니다. 대자리 시절이. 그러면 이 대자리도 보통 무게가 아니에요. 대나무가. 일반 대나무 무게는 그렇게 무겁진 않아요. 근데 대나무도 2가지가 있습니다. 속대가 있고 겉대. 겉대는 무게가 그렇게 무겁지도 않아요. 그리고 가격대도 싸고. 하지만 속대는 가격대가 굉장히 좀 겉대보다는 비싼데 이게 속이 꽉 차 있어요. 속이 꽉 차 있어갖고 무게가 꽤 나가요. 때로는 이 조각 대자리라고 있거든요. 크기가 이제 한 마작, 여러분들 마작 아시죠? 이런 네모난 거 직사각형으로 그거가 촘촘히 이렇게 박혀 있어요. 그거를 대자리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낚싯줄로 다 엮어요. 낚싯줄이 잘 안 끊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낚싯줄 좀 두꺼운 낚싯줄로 다 엮습니다. 이거는 다 보통 겉대 같은 경우는 밑에 천을 대갖고 그 위에다 대자리를 쫙 깔아요. 그리고 옆에 이렇게 오바로그라 그러죠? 이게 일본말인 것 같은데 옆에 테두리로 이제 천으로 쭉 둘러서 막아요. 그래서 만들기는 쉬운데 이 속대로 하려고 그러면요. 가격대도 비싸지만은 잘 이게 흐트러져요. 잘 빠지고. 그래서 낚싯줄로 하나하나 엮어서 해야 됩니다. 이거는 근데 대자리는 대부분이 수작업은 없어요. 다행히 기계식으로 깎아서 기계로 다 이렇게 엮는다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이렇게 이 돗자리하고 대자리를 또 흥미를 가지고 열심히 판매를 합니다. 사실 이 대자리나 이 카페트를 파는 이유는 가구보다는 마진이 훨씬 좋았어요. 제가 어쨌든 목표가 돈을 모으는 거였기 때문에 돈을 많이 주는데 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어쨌든 제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는 그 목표들이 다 부질없다는 결과가 나오겠지만은 어쨌든 돈을 모으기 위해서는 제가 수당을 많이 받아야 되겠죠. 가구도 마진 쪽에서는 많이 남아요. 지금은 가구 마진이 옛날보다 높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카페트는 대부분이 수입이기 때문에 마진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백화점에는 수수료를 내요.
수수료가 카페트는 더 높아요. 가구보다. 가구보다 더 높기 때문에 카페트가 마진이 그만큼 많이 남는다는 거죠. 자, 여러분. 저는 이렇게 목표를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또 새로운 거에 도전하면서 한 걸음 나아갑니다. 자, 모두들 아시겠지만 어릴 때 아이들이 호기심이 많죠. 저처럼 이건 뭐야, 이건 뭐야, 이건 뭐야 하면서. 근데 이 얘기는 자녀가 있는 어머니들은, 부모님들은 항상 꼭 참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릴 때 전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0세에서 5세까지의 모든 게 다 형성이 된다. 그 아이의 성격, 성향, 신뢰감, 믿음, 열등감 이런 것이 다 형성이 된다 그래요. 근데 어릴 때 아이들이 이건 뭐야, 이건 뭐야 호기심을 부모님한테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들은 지금 어린 자녀분들이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 대응을 합니까? 대부분이 제대로, 많은 분들이 대응을 해주시겠지만, 대답을 해주시겠지만은 아닌 분도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요때가 바로 부모와 자식 간의 신뢰, 믿음을 형성하는 시기라고 합니다. 요때 부모님들이 어떻게 대처를 하냐, 어떻게 답변을 해주냐에 따라서 아이들은 커가면서 더 어떻게 이 세상을 넓게 보는 견해도 생기고요. 그 다음에 창의력이 생겨요. 요 순간에. 그래서 저는 항상 그래요.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교육도 중요해요. 하지만 그보다 아이들의 성공의 여부를 가리는 데는 학교 교육보다 더 중요한 건 가정교육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나이 때 자녀분들에게 어떻게 어떻게 교육을 시키냐에 따라서 그 아이들이 성공하고 실패하고가 좌우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자녀분들이 여러분들한테 궁금하고 이런 걸 물어봤을 때는 그 아이들이 관심을 갖고 관찰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그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거를 절대 무시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바로 자녀의 성공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열쇠를 쥐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호기심은 바로 성공의 첫 걸음입니다. 그럼 한 주 동안 순간순간 행복하시고 저는 또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